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부산은 오늘 밤까지 최대 15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오전 사이 강풍주의보도 내려질 것으로 보여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부산에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곳곳에 강한 비구름이 발달해 있는데요. 부산을 비롯한 경남 남해안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전까지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현재까지 부산에는 약 10mm 안팎의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 밤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에 50에서 150mm의 비가 더 오겠고요. 많게는 2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바람이 강해지며 강풍주의보도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 비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모레 오후 경남 남해안부터 다시 비가 시작돼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도 크게 덥진 않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과 거제가 25도, 양산과 창원이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고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부산은 모레 저녁부터 다시 비가 오겠고요. 다음 주 중반에 맑은 하늘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 과정에서 항공기가 자칫 금정산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사실, MBC가 보도해드렸죠. 국토부가 이 결과를 뒤집기 위해 비행 절차를 또다시 수정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위험해서 공군도 안 쓴다는 이 비행 절차를 국토부가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 황제실 이만흥 두 기자가 연속해서 보도합니다. 국적항공사의 조종사 훈련용 시뮬레이터입니다. 실제 항공기 운항과 동일한 상황을 재현합니다. 실제 운항과 동일한 조건으로 그게 시뮬레이션에서는 문제가 있었지만 실제는 괜찮을 수도 있다. 이런 전제 조건이 깔리는 게 아니거든요. 지난 4월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검증이 있었습니다. 착륙 실패 뒤 재이륙하는 복행 절차에서 금정산과 충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과 충돌하는 상황이 나왔다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절차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생각은 다릅니다. 기본계획 수립 당시부터 제기됐던 충돌 가능성이 시뮬레이션 검증에서 입증됐지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고치고 또 고치고 비행 절차 수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검증위원회에 제출한 네 번째 수정안은 최대 허용 상승률로 특정 지점에서 급선회, 착륙 실패 뒤 재이륙이라는 긴급 상황에 적용하기 힘든 절차입니다. 지상에 접근을 거의 한 비행기를 다시 띄운다는 것은 엔진에 최대한의 힘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 착륙 허용 중량으로 원엔진이 돼서 저 상승률이 나오는 것은 보장할 수가 없어요. 국토부는 이런 억지 주장의 근거로 14개의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최대 이륙 중량, 또 항공기 이착륙 길이에 영향을 주는 활주로 표고 온도, 최대 착륙 배풍, 중요 변수들을 모두 기준치보다 훨씬 낮춰 잡았습니다. 국토부의 비행장 설계 기준을 스스로 위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토부가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며 우선회 절차를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요? 국토교통부가 계획한 김해공항의 V자형 활주로 확장안입니다. 신활주로는 500m 고도의 승악산으로 인해 착륙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현재 활주로를 착륙 전용으로, 신활주로를 이륙 전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활주로의 이륙 항공기가 좌선회를 하기 때문에 착륙 항공기의 복행 절차는 우선회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게 안 되면 V자형 활주로는 근본적으로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국토부가 끝까지 충돌 가능성을 덮고 싶은 이유입니다. 문제 제기하니까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꿔도 안 되는 것이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지만 이 우선회 절차는 공군도 충돌 위험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출항 절차입니다. 우선에는 안 쓰고 있는 출항 절차인 거죠. 지금 여기가 상대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 출항 절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보자는 국토부 주장을 최근 총리실이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될 때까지 고쳐보자는 국토부 억지에 총리실이 끌려다니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앞으로 해운대 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운대구청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법령에 따라 해운대 백사장과 호안도로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청은 지난 4일 주한미군 등 외국인들이 폭죽 난동을 부린 데 대해 미군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는 추세지만 김해공항의 국제선 운항은 기약이 없습니다. 정부가 지난 4월 방역 효율화를 이유로 국제선 도착지를 인천으로 일원화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국토교통부가 국내 항공사에 중국 노선을 신규 배분하기로 하면서 3개로 줄어든 노선은 10개까지 늘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 시스템에서는 불경 주민이 해외로 나가려면 무조건 인천공항을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검토하는 가운데 부산시도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지난 3월 말 게시된 관보를 보면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서울 신도림동의 아파트 한 채와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박성훈 경제부시장은 연제구 아파트 한 채와 서울 한남동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국방당국이 국토부가 밀고 있는 김해 신공안에 대해 탄약고 이전 문제 등을 들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국무총리실 재검증위원회에 전달했다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김해공항은 공군 소속 대형 기체들이 밀집해 있고 특히 확장한 대로 V자 활주로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공군의 탄약고 이전이 필수적인데요. 하지만 탄약고 반경 300m 안에는 어떤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는 만큼 대체 부지를 구하기 쉽지 않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주한미군 등의 해운대 폭죽 난동 사건과 관련해 부산시가 주 부산 미국 영사관에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8일 오후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우경아 부산시 국제관계대사가 에런 티파니 주 부산 미국 영사관 영사와 만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요. 부산시는 오늘도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실무급 영사를 만나 부산 거주 해당 국민들이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지침을 따를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체육계 폭력 실태 연속 보도입니다. 폭행과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심리적 압박을 받은 피해 선수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직 중심적인 체육계 관행이 물리적 폭력보다 더 큰 정신적인 상처를 주고 있는 겁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감독 묵인 아래 팀닥터, 동료 선수들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 고 최숙현 선수. 최 선수는 경주시와 대한체육회, 대한철인 3종협회 등의 사정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압박을 많이 받고 그때 조금 힘들어하고 그래 내가 어디든지 나를 도와주는 내 편은 없는구나. 전부 다 가해자 쪽에서 자꾸 이래 하는구나. 그런 걸 우리한테도 많이 했어요. 체육계에서 폭행 등이 발생하면 경찰 등 수사기관과 체육계 자체기구인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가동돼 조사가 이뤄집니다. 수사기관은 법 위반 여부를 따질 뿐입니다. 수사와는 별개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해 제명이나 자격정지 등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2차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죄 추정 원칙 등을 이유로 이런 조치를 미루면서 선수들의 심리적 압박은 커지게 됩니다. 동료 선수들로부터 상습 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카누 선수 A씨도 이런 정신적 충격으로 선수 생활까지 그만뒀습니다. 실업팀에 있는 국가대표 애들의 실력을 갖고 있는 애를 내가 문제를 삼아. 그러면 나는 운동을 그만둘 각오를 하고 이거를 문제를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단체나 이 코치 감독들 하는 거 보세요. 우리 아이가 나쁜 아이거든요. 이 카누 바닥에도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폐쇄적인 체육계 특성상 선수 생명을 걸고 피해를 호소하더라도 오히려 내부 고발자로 낙인 찍혀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폭행 사건을 겪은 피해 선수 가운데 67%가 보복이나 불이익이 두려워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그 원인이 됐던 곳에서 떠나왔더라도 거기에서 겪었던 심리적인 문제나 두려움, 무기력, 그리고 어떤 사회적 압박, 주위에서의 압박들, 그리고 안 좋은 사람이라는 낙인 효과들이 계속 짓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아닌 조직 중심적인 체육계의 소극적 대처 탓에 물리적 피해를 입은 피해 선수들은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부산항의 경비와 보안을 책임지는 부산항 보안공사에서 일부 직원들이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과거 음주운전 이력을 숨겨 가짜 운전 경력 증명서를 제출했던 건데요. 보안공사는 자체 감사에 들어갔고 경찰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해수부 산하 공직 유관단체이자 부산항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부산항 보안공사. 5년 전부터 공직 기강 등을 이유로 모든 직원들은 음주운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 경력 증명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이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증명서는 4년간 서류 인쇄물로 제출돼 오다 지난해 6월부터 전자 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 인쇄물 방식으로 운영되던 당시 일부 직원들이 증명서에서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지우고 제출했다는 겁니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면 사규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데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산항 보안공사는 자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다음 주까지 전 직원을 상대로 운전 경력 증명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직원들이 제출했던 과거 서류와 새로 받을 5년치 증명서를 대조해 위조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감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또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발견된 직원들은 모두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공문서 위조 행사 혐의로 직원들을 조사하고 보안공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휴어기를 마친 고등어 잡입에 대형 선망 어선들이 부산항에서 일제히 출항했습니다. 코로나19로 수산물 소비가 줄어서 힘든 상황이지만 부푼 대풍의 희망을 안고 바다를 가르며 어장으로 떠났습니다. 그 생생한 현장을 이두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십 척의 배들이 공동어시장 앞 나방에 모였다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곧 물살을 가르며 속도를 내기 시작하고 이어서 다른 배들이 뒤따르며 장관을 연출합니다. 바다에서 이어지는 어선들의 퍼레이드. 부산에서만 모두 70여 척, 다대포와 통영까지 합치면 108척이 한꺼번에 바다로 향하면서 휴어기가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이곳 부산항을 떠난 대형 선망 어선들은 만선의 꿈을 안고 멀리 제주해역 고등어 어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장까지는 10시간이 넘는 항해가 이어지는 만큼 철저한 조업 준비를 마쳤습니다. 해는 해마다 보면 윤달이들 해는 의액이 많이 나고 하니까 작년보다는 훨씬 많이 날 기라 생각하고 나가가지고 많이 잡고 안전하게 해갖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업은 내년 4월까지 이어집니다. 주로 고등어를 잡고 갈치와 전갱이, 방어도 선망 어선들에 의해 우리 식탁에 올려집니다. 지난해까지 위판고와 어획량이 예년의 60-70%에 불과했지만 올해에는 3천억 원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한일어업 협정 결렬과 노르웨이산 고등어의 습격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에는 코로나로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수산물 소비까지 위축되면서 대형 선망 업계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지원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금성 지원은 어렵겠지만 우리 어업인들이 그래도 국민 식량 산업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좀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도 새벽을 깨우며 바다로 향한 선망 어선들. 올해에는 만선의 꿈이 그대로 실현되길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금정구 석대고가도로 석대램프 인근에서 50대 A씨가 몰던 택시가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택시가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부산 일본 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30대 남성이 자물쇠로 자전거를 묶어놓은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동부경찰서는 평화의 소녀상에 자전거를 묶어놓고 간 A씨를 불러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쯤 평화의 소녀상에 자전거 한 대를 철근 자물쇠로 묶어놓은 뒤 경찰관이 열쇠 수리공을 불러 자물쇠를 풀려 하자 난동을 부리다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부산경찰청이 성범죄자 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디지털 교도소 웹사이트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사회적 낙인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데다 부정확한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내사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5대3으로 이겼습니다. 롯데는 어제 대전에서 열린 경기에서 1회 초 2사 1, 2루 상황에서 한동희가 홈런을 터뜨리며 초반부터 승기를 이어갔습니다. 6회 초 또다시 한동희의 솔로 홈런으로 점수차를 벌린 롯데는 6회 말 한화에게 2점을 내주며 추격을 당했지만 9회 김동완과 안치홍의 활약으로 한 점을 추가하며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가 오늘 구덕운동장에서 FC 서울을 상대로 연승 도전에 나섭니다. 최근 4경기에서 2승 2무로 상승세를 타며 6위까지 도약한 부산은 9위 서울을 안방인 구덕운동장으로 불러들여 상위권 굳히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부산은 특히 그동안 부진했던 이동준과 김진규의 득점력이 살아나는 등 공격력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이후 부산 아파트값이 3주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어제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부산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전주 대비 0.11%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산 진구가 0.25%, 해운대구가 0.23% 상승한 데 이어 동래구와 남구, 수영구, 연제구 등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2020 대한민국 의회 행정박람회가 어제 백스코에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7개 광역시도와 광역의회, 38개 기초지자체와 기초의회가 참가해 홍보부스를 마련합니다. 박람회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가 열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정부의 비상재난 대응과 과제 등 10개 분야에서 전문가 특강이 이어집니다.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법제도 토론회가 어제 부산 맑은물 범시민 대책위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선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낙동강 수계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와 근본적인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최근 낙동강 상수원에서 검출된 과불화 화합물 등 미량 유해물질 문제 해결을 위해 낙동강 주변 하수 처리 시설의 방류 기준을 마련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새로운 취수원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온천천 환경 개선을 공통공약으로 내세웠던 연제와 동래, 금정구의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어제 부산시청에서 합동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연제구 이주환, 동래구 김희곤, 금정구 갯종헌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온천천을 전국적인 하천 개발 성공 모델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발표된 다른 지역의 권역별 공통 공약들도 향후 활발한 추진이 전망됩니다. 르노 삼성차의 신차 XM3가 첫 수출길에 오릅니다. 르노 삼성차는 부산 공장에서 생산된 XM3의 첫 수출 지역은 칠레로 오는 25일 첫 선적 물량은 83대, 연말까지는 모두 140대를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첫 수출되는 XM3는 칠레 시장 판매를 위한 대리점 전시와 고객 시승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르노 삼성차는 칠레를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 수출 지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부산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곳곳에 강한 비구름이 발달해 있는데요. 부산을 비롯한 경남 남해안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현재까지 부산에는 약 10mm 안팎의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 밤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 50에서 15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많게는 2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바람이 강해지며 강풍주의보도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은 모레 저녁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 비가 오겠고요. 주 중반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